네, 이렇게 간밤에 있었던 소식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시장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깔려있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도 이번 주 한 주 동안 계속 좋지 않은 흐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마감 상황은 어떻게 됐을지 조금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전해주세요. 네, 유럽 증시는 일제히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동 리스크를 어느 정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는 지속해서 커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스라엘이 가자 지구를 추가적으로 공습하면서 긴장감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유로숙스 50 지수도 0.38% 하락하면서 4,100포인트 선까지 무너졌고요. 4,090포인트 선에 종가를 형성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긴축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감까지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긴축 장기화 우려 속에서 채권 시장의 투매세가 이어지고 있고 또 16년 만에 최고로 올라선 이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가 다시 한번 오름세를 연출하면서 유럽 증시도 부담감을 안았습니다. 네,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유는 반면에 다시 한번 급등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원유 가격 확인해 보시면 89달러 선까지 올라가면서 90달러 선을 또 한번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대한 원유 수출 제재를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장중에는 2% 가까이 오르는 모습이 연출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인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지정학적인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임박했다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국제 유가는 다시 한번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은 가자지구 접경 지역에 집결된 지상군에게 진입을 위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라고 명령했다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가자지구를 멀리서 보는 사람은 누구든 안에서 보게 될 것이라며 내가 약속한다라는 발언까지 덧붙였습니다. 이 지상군 침공 시기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조짐이 보이면서 국제 유가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전망에 다시 한번 무게가 실렸고 따라서 원유의 선물 가격 흐름까지도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이렇게 원유 가격과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전달해 드렸고요.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지속되고 제롬 파웰 연준 의장이 통화 정책과 관련해 다소 매파적인 스탠스를 유지한 점이 투자 심리에 부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하락세를 면치 못했고 지수별로는 다우존스는 0.75%, S&P 500은 0.85, 나스닥은 0.96, 그리고 러셀 2000은 1.5%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너무 높으며 최근 몇 달간의 좋은 수치는 인플레이션이 목표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신뢰를 구축하는 일에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물가 상승률을 낮추기 위해서는 경제 성장세가 현 상황보다 다소 냉각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면서 현재까지는 지표로 볼 때 인플레이션이 지속 가능하게 2% 수준으로 낮아지려면 일정 기간 추세를 밑도는 성장세와 노동시장의 과열 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 전주 대비 13,000건이 감소한 19만 8천 건에 그쳐 예상치였던 21만 1,000건을 크게 하회하면서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점이 국채금리의 상승으로 이어진 점이 또 다른 부담이었습니다. 오늘 특징 종목들을 보면 예상을 상회한 분기 실적 발표로 미국 2위 통신사 AT&T가 6.5% 상승했고 증권사 제프리스가 내년도 매출 증가 가능성이 높다면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높였지만 사노세 기반의 사이버 보안업체 G스케일러는 0.8% 하락했으며 오늘 전업종이 하락했던 가운데 국제유가의 2% 넘는 상승으로 에너지 업종만이 강보합권에 머물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상승한 4.988%, 달러 인덱스는 0.3% 하락했고 변동성 지수인 VIX는 10.9%의 급등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고금리와 팬데믹 기간 급증한 재택근무로 사무실 수요가 급감한 뒤 회복되지 않으면서 미국 내 상업용 부동산 부실 자산이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리얼 에셋에 따르면 파산과 은행 압류, 청산 등
부실화된 미국 상업용 부동산 규모가 올 3분기 들어 797억 달러를 기록해 2013년 이후 약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SCI에 따르면 코로나19 기간 동안 원격 근무가 확산되면서 사무실 임대 수요가 급감했고 오피스 자산을 중심으로 부실 규모가 커졌다면서 부실 상업용 자산 가운데 약 41%가 오피스의 자산이었으며 올 3, 4분기 중 새로 부실화된 상업용 부동산 자산 규모도 56억 달러에 달했다며 사무실 부분이 3분기 신규 부실 상업용 부동산 규모의 93%를 차지하면서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됐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대출 상한과 연체 그리고 임대료 인상 지연 등으로 인해 잠재적으로 부실화될 수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규모 역시 216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연초부터 9월까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전체 가치는 약 9% 하락했으며 전체 거래량은 53% 감소했다고 MSCI는 덧붙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주택 거래량 감소가 지속되면서 2010년 이후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점이 부동산 중개인 협회에 따르면 9월 미국 주택 매매 건수는 396만 건으로 전월 대비 2%, 작년 9월 대비 15.4%가 줄었는데요. 이 같은 거래 규모는 글로벌 금융 위기 여파로 주택 시장이 얼어붙었던 지난 2010년 10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지만 시장이 예상치였던 390만 건은 소폭 성행한 것이었고 9월 중 미국의 기존 주택 중위 가격은 39만 4,300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습니다. 협회 측은 고금리로 주택 매매 수요가 줄어든 가운데 기존 주택 매물 공급이 줄어든 것이 거래 감소와 집값의 상승세 지속의 주된 배경으로 작용했다면서 제한된 주택 재고와 고금리에 따른 주택 구매력 저하가 주택 거래를 저하하고 있다며 거래량 하락세 지속 배경을 설명하면서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상승세가 둔화하고 일자리 증가세가 약화되는 등 현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올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세계 최대 휴대폰 제조업체였던 핀란드 통신업체 노키아가 3, 4분기 실적 부진 충격에 따라 대규모 감원 감축에 나선다고 밝히면서 오늘 5.7%가 하락한 3달러 21센트 거래를 마쳤습니다. 노키아는 3, 4분기 수익 급감에 따른 비용 절감의 일환으로 오는 2026년 말까지 직원 최대 14,000명을 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것은 노키아의 전 세계 직원 수 8만 6천 명의 약 16%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노키아 측은 이번 감원의 주요 배경은 북미 지역의 매출 감소에 따른 것이며 또한 회사의 주요 시장인 인도의 5G 구축 속도가 둔화된 것도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는 가운데 노키아의 3, 4분기 매출은 49억 8,200만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20% 줄었으며 같은 기간 순이익은 69%가 증가한 1억 3,300만 유로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재무부의 9월 미국 재정 적자가 발표되며 어메리칸 익스프레스, 오토리브, 코메리카, 헌팅턴 뱅크 쉐어스, 리전스 파이낸셜, 슐럼버거, 인터퍼블릭, 그리고 퍼스트 뱅크 코프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실적 발표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함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와 코스닥은 어제 급락했습니다. 그 낙폭도 상당히 깊었는데요. 코스피 시장은 전거래일 대비 1.9% 하락하면서 2,415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대표적인 반도체 투톱은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삼성전자가 1.42% 하락하면서 69,500원 선의 종가를 기록했고요. 또 SK하이닉스의 낙폭은 더욱더 컸습니다. 3% 넘게 하락했는데 3.31% 하락한 125,700원의 종가를 나타냈습니다. 또 2차전지 셀업체들 쪽에서도 투자 심리가 여전히 좋지 않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이 2.69%, 삼성 SDI가 3.52%, LG화학이 2.37% 하락하면서 일제히 2%에서 3%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또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4.79%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이 됐는데요. 최근 들어서 2차 전지주를 향한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테슬라도 이번에 실적이 나쁘게 형성이 됐고 또 지정학적인 리스크 같은 여러 가지 부담감을 안고서 2차 전지주들 냉랭한 분위기가 지속되는 모습이었고요. 또 완성차 기업들 확인해 보시면 기아만 0.24% 오르면서 강보합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아는 0.24% 상승한 84,100원을 기록했고요. 반면에 현대차라든지 또 자동차 부품 기업인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1% 넘게 하락했습니다. 현대차가 1.51%, 현대모비스가 1.1% 하락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분위기가 부진한 가운데 금리에 대한 부담감까지 안으면서 네이버라든지 카카오 같은 인터넷 플랫폼주들 그리고 성장주들도 투자 심리가 많이 얼어붙었습니다. 네이버가 2.63% 하락했고요. 카카오의 경우에도 3.11% 하락세를 나타낸 가운데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파란불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선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0.99% 상승 마감을 했지만 나머지 종목들은 대체적으로 파란불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에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 확인해 보시면 일제히 급락세였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4.6%,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4.12%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은 3% 넘게 하락했습니다. 어제는 800포인트 선까지 이탈하는 안타까운 모습이었는데요. 코스닥은 3.07% 하락하면서 784포인트 선까지 밀려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약세로 거래를 마쳤다는 점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에코프로 BM이 4% 넘게 하락했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2.92% 약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에코프로 BM은 4%대까지 이렇게 낙폭을 장 후반부까지 키워나가면서 24만 원 선까지 붕괴가 됐고요. 다시 한번 23만 원 선까지 내려앉았습니다. 에코프로의 경우 2.92% 하락세 기록하면서 79만 8천 원의 종가를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주가 자체는 급락하고 있지만 한 가지 참고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에코프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했다는 점은 체크를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리고 LNF의 경우 3.51% 약세를 기록했고요. 이제 반도체 종목들 확인해 보시면 코스피에서도 반도체 투톱이 일제히 급락을 한 가운데 코스닥에서도 이 중소형주들 그리고 이 반도체 장비주들, 소부장주들까지 일제히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우선 HPSP가 5.14% 하락했고요. ISC 같은 AI 반도체 관련해서도 연일로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ISC 8.8% 하락했습니다. 이오테크닉스가 3.61% 약세 기록했고요. 하나머티리얼즈도 6.59% 하락세를 드러냈습니다. 상황은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이 성장주를 엮이기도 하고 또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인도 작용을 많이 하는 섹터인데 셀트리온 그룹주들도 일제히 파란불을 켜냈고요. HLB 같은 종목군들도 하락하며 4.06% 약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로봇주들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표적으로 5% 넘게 하락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전반적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에서 어제장 주목을 받았던 특징주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코스피와 코스닥 양 시장이 모두 약세 흐름을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수급이 쏠렸던 테마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요. 우선은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가 좋지가 않고 국내외적으로 리스크가 더 많기 때문에 주도 섹터에서는 이렇게 약세 흐름이 포착이 됐지만 테마 종목들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가 있던 종목들 쪽으로는 매수세가 함께 몰리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테마 종목으로 넘어가서 살펴보시면 우선 사우디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21일부터 사우디와 카타르 국빈을 방문을 한다라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되면서 이 관련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이 된 건데요.
대표적인 종목군들입니다. 히림이 15.16% 강세를 기록했고요. 대모의 경우에도 19.8% 올랐습니다. 그 외에 한미 글로벌 같은 종목에서도 급등세가 연출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강세를 기록을 하고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는데요. 한미 글로벌도 15.11%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부터 4박 6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 형식으로 잇따라 방문할 것으로 예정이 됐는데요. 우리나라 정상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를 국빈 방문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시장의 주목도는 더욱더 높아졌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에 21일에 도착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빈 살만 압둘 아지즈 알사우드 왕세자 겸 총리를 만난다고 하고요. 이번 순방에는 사우디아라비아 130명, 카타르 59명 등 대규모 국내 경제 사절단도 동행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삼성전자도 참여를 할 예정이고요. 현대자동차, 한화그룹, GS그룹, HD 현대사장,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 함께 참여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옴시티 관련 종목이라든지 이 사우디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어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특징주로 드론 관련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팔 전쟁이 격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동 지역에서는 반미 감정까지 확산이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이팔 전쟁 그리고 미국과 관련해서 드론 관련 종목들이 어제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으로 제이시언 시스템이 29.91% 오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에서 반미 정서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 주 이라크 미군 기지가 공격받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국으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서 이제 드론 공격을 요격을 하라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대표적인 드론 관련 종목들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제이시언 시스템 그리고 퍼스텍 같은 종목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운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운주들 확인해 보시면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지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흥하해운이 15.2% 올랐는데요. 15.2% 오른 2,350원을 기록을 했고 장 초반에 급등을 한 이후부터 상승권에 지속적으로 잘 머물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스라엘과 하마스 갈등이 격화될 경우를 대비해서 항만 확보를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연일로 이렇게 해운주들이 강세 흐름을 나타낸 건데요. 이팔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책회의를 열면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 회의를 통해 이번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적 선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봤지만 앞으로 국제정세의 변화에 따라 전략물자 수송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가 된 건데요. 따라서 흥하해운이 그 전거래일에 상한가를 기록한 이후에 어제도 두 자릿수대 급등세를 연출을 했고요. 흥하해운뿐만 아니라 페노션의 경우에도 3.49%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들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